신발도 신지 않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 냄비를 들고 끝없이 몰려드는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한 무료급식소입니다. Arrancamos con 20 familias y hoy serán 70 familias que vienen a buscar la comida. Cada vez hay más escasez, cada vez hay más hambre.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1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빈곤층이 급격히 많아지고 경기 침체도 가팔라졌다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의 주가는 폭등하며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르헨티나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에 가까웠던 2년 전 물가는 200%, 3배 넘게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간단한 생필품을 살 때도 페소 지폐 뭉치를 들고 다녀야 할 정도였죠. Y hay mucha diferencia, está todo más o menos a mitad de precio acá. Recién le compré a uno de mis hijos una zapatilla botín acá en Nike y la pagué y allá tenés que hablar del mismo calzado.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은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니죠. 좌파와 우파 정부가 번갈아 집권해왔지만 어느 쪽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점점 둔화했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 때 페르난데스 정부가 대규모 무상복지를 내세우면서요. 각종 보조금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면서 나라 빚을 급격하게 키웠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요. 여기에 불어나는 외채로 외환 보유고까지 동나면서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하비에르 밀레이인데요.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인 밀레이는 거친 입담과 가죽 재킷, 헝클어진 머리 등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고요. 스타일만 독특한 게 아니라 유세도 신선했습니다. 선거 기간 진짜 톱을 들고 다니면서 방만한 재정을 잘라내겠다고 약속했고요. 극심한 경제난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Porque nosotros lo podemos hacer. Vamos con todo lo que no se puede hacer. Vamos, viva la libertad, carajo. 약속한 대로 밀레이 대통령의 전기톱은 쉼없이 돌아갔는데요. 가장 톱질이 컸던 건 공공사업이었습니다. 무려 그동안 공공지출의 3분의 1을 삭감한 건데요. 공공사업 10개 중 9개를 중단했고요. 정부 부처를 반토막 내버리고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 총 7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공공요금을 최대 700% 올리고 은퇴자 연금과 공립대학 지원금 같은 각종 보조금은 크게 줄이거나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 흑자를 위해 아르헨티나의 통화인 페소화 가치도 절반으로 떨어뜨렸는데요. 화폐 가치가 낮아질수록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출액이 늘어나게 될 테니 이를 통해 외환 보유고를 채우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결정, 법 제정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밀레이 정부는 보수 우파 여당을 등에 업고 아르헨티나 의회로부터 1년 동안 행정, 경제,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 권한을 부여받아 지출 삭감 등을 입법부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쯤 되니까 밀레이 대통령의 과감한 전기톱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숫자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는 14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요. 부실 채권으로 평가받던 장기 국채 가격은 약 3배 올랐습니다. 위험 국가 지수도 3,000포인트에서 740포인트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국제통화기금도 아르헨티나가 경제 회복의 초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죠. 공공의적 1호였던 인플레이션도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년 새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대로면 올 연말에도 큰 폭으로 떨어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밀레이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은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못했는데 밀레이는 그냥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밀레이 대통령의 적자 제로 정책 기대감에 난리가 난 곳이 또 있으니 바로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입니다. 아직 경제개혁 초반이지만 곧 아르헨티나에 경제 회복이 찾아올 거란 낙관론이 금융시장에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죠. 이제 노선을 확실히 정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아마 8, 9월 총선 끝나고 나면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내수만으로도 수출을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 와, 이 정도면 밀레이 대통령 인기가 치솟겠는데 싶지만요. 정작 아르헨티나 거리에는 연일 못 살겠다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무너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실질급여가 삭감되면서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무려 500여만 명, 국민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극빈율도 18.1%로 6%포인트 넘게 늘었는데요. 최근 수년간 보기 드문 상승률이라고 해요. Sí, hay más gente en la calle, cada día peor. Hay mucha gente en la calle, sí. 국민들의 소득이 줄고 월급만으로 생필품을 사기 어려워지면서 거의 모든 소비도 급감했는데요. 특히 주류와 화장품 판매는 1년 새 20%, 가전제품은 30% 넘게 쪼그라들었고요. 식품, 의약품 같은 필수품까지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해요. 오죽하면 쇠고기 천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쇠고기 소비량이 최근 100년 중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식인 쇠고기가 비싸서 사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집안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이 대폭 끊긴 아르헨티나의 한 지방정부 주지사는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에 반발하며 자체 화폐를 발행해 노동자 월급을 보충하고 있다고 해요. 1년 동안 놀라운 변화로 전 세계 관심을 한몸에 받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고통스러운 개혁을 감수하고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과연 아르헨티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